자, 이제 수열, 오늘부터 수열하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진행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능 완성 준비하시고 유형별 문제풀이는 조금 쉬운 편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숙제를 잘 해오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나면 뒤에 있는 그 회차별 모의고사 그거 위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이쪽에 앉으면 좀 시원할걸? 바람이 바로 밑으로는 안 가요. 등잔 밑이 어둡듯이 에어컨 밑도 덥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방학이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방학이 있어요. 방학 때 난 나올 뻔했어. 썸머스쿨 때문에. 근데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방학 동안에 다 좋아요. 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끝나고 나서가 문제예요. 보면 아마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오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쉴 때 그냥 쭉 쉬지 뭐 생각에 그냥 목, 금, 토일 이렇게 쉬고 월요일날 딱 오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지가 안 돼요. 이미 끝난 것 같거든, 느낌상. 한 4일 쉬어보니까 너무 신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 타파하고자 아마 학원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방학 동안에 할 만한 것들을 좀 줄 거예요. 프린트로 해서 국영수 이렇게 해서 풀 것들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오기도 했고. 그러면 그거라도 좀 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뭐 다른 건 다 스탑 시킨다 하더라도 학원에서 주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를 좀 뽑아서 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선생님은 제의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애들 숙제할 거는 좀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를 좀 내고 한 2회 정도 이렇게 묶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선생님이 제안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적게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뭐 몇 년도 기출이 됐건 뭐가 됐든 아마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이 되겠죠. 기출 문제로 해서 문제가 좀 나갈 텐데 그거 좀 풀어보고 감을 잃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감. 다른 게 아니야.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탁 놔버리는 순간 몸이 붕 뜹니다. 정신적으로도 붕 떠요. 그럼 집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한 1, 2주는 거의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는 건 똑같이 일어나고 대신에 공부를 조금 덜 하더라도 집에서 일어날 때는 똑같이 일어나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쉴 땐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네, 봅시다. 오늘 하는 건 수열이에요. 수열. 수열. 네, 수열이라고 하면 숫자에 대한 나열이에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숫자가 나열이 되면 그 규칙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이 수열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차이가 일정한 애들도 있을 거고 비율이 일정한 애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실상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애들도 수열이에요. 그지? 이런 애들도 수열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 뒤에 뭐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위에 있는 세 개와 요거의 차이는 규칙성이 있고 없고입니다. 근데 그 규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사실. 왜? 본인만이 혼자 알고 있는 규칙은 규칙성이 아니에요. 난 이 뒤에 뭐가 올지 알아. 왜? 내 생일이거든.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모르지. 왜? 내 생일을 모르잖아. 나한텐 규칙이 있어. 근데 이 모든 사람한테 규칙이 적용이 안 되면 그건 수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 적성검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적성검사 때 수열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캐치를 하는, 연습을 하는 그 책도 있고 학원도 있고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일시적이라. 무튼 봅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열은 건너뛰겠습니다. 문제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첫 번째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봐야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처음에 A, 얘가 첫 항이라고 불러요. 첫 항. 그 다음은 A2, A1, A2, A3, A4. 자, 얘네들을 각각을 전부 다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항이라고 부르고, 얘는 첫 번째에 있으니까 첫 항, 첫째 항,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항이 A야. 자, 여기다 일정한 간격으로, 간격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해줍니다. 다음 숫자를 만들려면 D라는 숫자를 더해야 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D를 더하는 거야. 그 다음 것도 갈수록 D가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n번째라고 했을 때 얘는 식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돼. 그럼 앞에서 봐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숫자랑 D가 어떻게 바뀌는지, A는 계속 고정되어 있으니까 D가 어떻게 바뀌는지 유심히 보면 숫자가 하나 늘어날 때 D도 하나씩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D 앞에 곱해진 숫자보다 하나가 큽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D 앞에 곱해진 숫자가 여기 붙은 숫자보다는 하나가 작아요. 맞죠? 그래서 n번째 항이라고 하면 n보다 하나 작은 숫자를 D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하면 도함수랑 비슷해요. 도함수가 미분계수를 좀 빨리 구하기 위한 틀이라는 느낌이 많아요. 그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내가 그 미분계수를 찾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100번째고 1000번째고 순차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딱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기네. 얘를 우리가 첫 항이라고 부르고, 자, 요 D라고 하는 애 뭐라고 불러요?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공통된 차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D는 영어로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디스턴스가 뭐예요? 거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떨어진 정도, 수학에서 떨어진 정도를 의미할 때 디스턴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D라고 놓고 많이 구해요. 그래서 자, 어쨌든 둘의 차이가 그렇다. 그래서 일반항을 보니까, 자, 일반항 AN은 AN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N-1 D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런 애들을 잘 보다 보면 뭐가 있냐? 얘네 둘을 더하면 가운데 거의 2배.
얘네 둘을 더해도 가운데 거의 2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an 더하기 an 플러스 2는 an의 플러스 1의 2배.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등차 중항. 됐습니까?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순서대로 세 개가 연결되죠. 그랬을 때 등차 중항이라고 하면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은 2배의 an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an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볼게요. ABC라는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 B를 AC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 얘네들의 항번호가 있어요. 항번호. 항번호를 합해서 반으로 나누면 요거의 항번호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A3하고 A15하고 얘네 둘이 합하면 18이죠. 그럼 얘네 둘의 등차 중앙에 해당되는 애는 A9라고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죠? 가운데 있는 애가 등차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중앙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합이 나옵니다. 합.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됐니? 그래서 SN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입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야. 시그마랑 조금 달라요. 시그마는 아래 끝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죠? K가 얼마부터 시작할 거냐가 있지만 얘는 얼마부터가 아니야.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야. 알겠죠? 그 다음 A2 언제까지? 여기 나와 있는 숫자까지.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SEN이라고 하면 이거 짝수 번째 항만 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 1부터 EN까지 그냥 그 안에 있는 숫자는 다 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요 공식은 색깔 좀 다른 걸로 쓰자.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공작, 중괄호를 써야지 또. 요렇게 생겼다. 됐니? 자, 쟤는 설명을 길게 안 합니다. 왜 길게 안 할까? 굳이 할 필요가 끝이 딱히 없다는 얘기예요. 왜 딱히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까? 뒤에 가면 등차 수열의 합은 다 시그마로 계산합니다. 뒤에 가서 시그마를 배우면 시그마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안 써요. 그래도 공식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언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걸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AN 하고 나오죠? 그지? 쟤는 반드시 모든 수열에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심지어 AN이 말로 표현해야 되는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AN이 따로 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건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대신에 요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AN이라고 썼지만 N은 몇 번째부터? 두 번째 항부터가 기본이고, 됐습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처음에 주어진 S1과 나중에 만들어진 A1이 같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N은 첫 번째 항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항하고 S1하고 같지 않다는 거잖아. 그죠? 같지 않을 때는 첫 번째 항을 뭐라고 할 거냐? 여기다 1 넣은 게 아니라 요 식에다가 1을 넣은 게 무조건 첫 번째 항이 돼요.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먼저 주어진 애가 우선입니다. 먼저 주어진 식이 우선이야. 알겠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등차는 했으니까 두 번째 등비수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등비수열에서도 역시나 일반항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항. 등비수열은 일정한 비율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계속 곱하기 2를 하면 그 다음 숫자, 또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그 다음 숫자, 아니면 2분의 1을 하면 그 다음 숫자. 그래서 곱해지는 숫자를 공비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일반항은 AN은 A 아래 n-1승. 자, 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요게 일반항.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역시나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비중항은 뭐냐? 쟤는 더했잖아. 얘는 곱해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만든다. 그래서 가운데 거는 양옆에 등비중항이다 라고 말을 해요. 표현을. 알겠죠? 결론은 세 개 숫자가 있을 때 가운데 숫자 순서대로 놨을 때 가운데 숫자를 등비중항 또는 등차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얘도 합이 있습니다. 쟤는 AN이 등차니까 다 더했다고 치는데 그럼 얘는 다 곱하면 안 돼요? 곱하는 게 간혹 나오긴 해요. 별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더하는 걸 가지고 보는구나. 왜 더하냐? 요건 나중에 먼 훗날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수학을 배운다면 그때 알 수 있어요. 왜 자꾸 더하는 걸까? 자,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 A1부터 해서 계속 더하는 거야.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걸 쓰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은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거랑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됐죠? 얘는 주로 심화 미적에서 사용을 합니다. 미적분에서 사용을 해요. 우린 대부분 요걸 쓸 겁니다. 언제냐? 공비가 1보다 클 때 써요. 얘는 반대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이유는 분모가 음수가 되면 부호를 틀리기가 쉽상해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틀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양수로 만든다는 목적 하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등비 수열도 얘를 만족하나요? 당연하죠.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모든 수열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랬죠. 그게 개차 수열이든 군 수열이든 뭐 피보나치 수열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수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SN은 SM-SM-1은 A입니다. 일반항이 나오더라. 됐습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개념이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들어보는 게 혹여나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개념적인 부분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문제 푸는 스킬이나 방식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야 되는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떠올릴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봅시다. 3번이에요. 이걸 봤을 때 레벨 1하고 레벨 2가 격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레벨 2가 어렵습니다. 너 왜 수능 완성 갖고 왔니? 하하. 수1은 아직 안 끝났어요. 수2하고 학통은 끝났는데 수1이 아직 안 끝났어요. 봅시다. 등차 수열인데 A3 더하기 A7은 10이고 A7 빼기 A9는 2야. 3항부터 9항까지 합은 이랬어요. 됐니? 3항부터 9항까지 합이라고 했고 얘네 둘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연립합니다. 자, 그런데 막무가내로 연립하는 게 아니라 A3은 A 플러스 2D라고 놓고 A7은 A 플러스 얼마야? 6D라고 놓고 그 다음에 A9는 A 플러스 8D 요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됐니? 근데 잘 보면 3항부터 9항까지잖아. 그쵸? 항이 몇 개예요, 총? 3, 4, 5, 6, 7, 8, 9. 7개지?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언급은 안 했지만 합을 구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요것도 있어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A 플러스 L. L이 뭐야? 마지막 항을 뜻해요. 마지막 항.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얘는 항의 개수예요. 나누기인데 여기는 내가 ASN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사실상 잘 보세요. 등차 수열의 경우 등차 수열의 경우 잘 보세요. A5부터 시작해서 A15까지 더한다 라고 하면 자, 얘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11개죠. 2분의 11 곱하기 A5 더하기 A의 15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럼 쟤도 저런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를 내봐야지 고민을 하면서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봤더니 A3 여기 들어있고 A9가 여기 들어있는데 마침 여기서 얘를 빼면 A3 더하기 A9가 만들어지죠? 그지? 내가 찾으려고 하는 합 SN이 아니에요. 3부터 9항까지의 합은 2분의 아까 항의 개수 몇 개라 그랬어? 3, 4, 5, 6, 7 7개 됐습니까?
첫 번째 항 A3, 마지막 항 A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걸 빼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A3 더하기 A9가 나오죠? 이게 얼마야? 8 나와요. 네, 8을 넣으면 됩니다.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됐죠? 월요일 아침이라 피곤하죠? 그래도 이번 주는 월, 화, 수만 버티면 돼요. 뭐? 아니야. 착각하는 거야. 아니야. 착각이야. 잘 생각해봐. 추워? 아니야. 착각이야. 다음 문제를 보면 괜찮을 거야. 아이, 착각이야. 자, 4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쟤는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세수가 나오면 볼 거 없이 그냥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 써야 돼요. 얘네 둘이 더해서 반을 나누면 얼마입니까? 3. 그래서 x는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얘네 둘이 곱해 그러면 요거의 제곱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x, y는 얼마야? 36이야. x가 3이라며 y는 얼마겠어요? 12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자, 5번.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됐니? SN이 n의 세제곱 플러스 n이야. 그럼 AN은 몇 차식이 나올지 예상이 돼요? 요거 알아두세요. SN이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 더하기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으면 등비 수열의 합이고요. SN이 2차식이면 AN은 등차 수열이 나와요. AN은 여기는 등비 수열이 나오는 거고. 됐습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이야. 2차식이 아니지. 등차 수열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냥. 일단 SN이 저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밑에가 대중이 없어요. 잘 보면 2, 4, 5, 6, 7, 8이에요. 뭐야 이거?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은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니? 이해돼요? 8을 집어넣습니다. 8은 8 세제곱 플러스 8. 여기서 누구를 빼야 돼? 8의 세제곱이면 2의 9승 512, 520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거 하고 세 번째 걸 뺄 거야. 됐습니까? 자, 이걸 뺄 때 S1부터 구해봐요. S1은 2고 S2는 8 더하기 2 하니까 얼마니? 10. 그 다음 S3는 30 이렇게 돼요. 맞니? 야! 정신 차리고. 여기서 얘를 빼면 A3가 나올 거고, 그죠? 얘 자체가 A1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A3는
20이 된 거고 A1은 2가 되기 때문에 얼마 나와요? 498 이렇게 돼요. 됐니? 좋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거에 비해서 레벨 2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8번. 얘도 마찬가지. 첫 항부터 n항까지. 자, 요게 뭐야? SN에서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뺐대요.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A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됐니? 여기 n 플러스 1항까지 더하고 n항까지 더한 걸 뺐대요. 마지막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a n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은 제가 a n 플러스 1이야. 그럼 AN은 뭐가 돼요? 2의 n-1승. 얘보다 하나가 적어야겠죠. 여기 있는 n보다 하나가 적어야 돼요. 적잖아, 하나가. n 대신에 n-1을 대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SN은 A1은 일단 1이고 S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이니까 패스 2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됐니?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됐죠? 몇 번째? 9번째 항까지 S9라고 하면 S9는 2의 9승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가 뭘 더 빼야 돼? 첫 번째 항이 없잖아. 그지? 그럼 A1을 하나 더 빼줘야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512 마이너스 2 해서 510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어요? 자, 앞에를 좀 빨리 진행한 이유가 레벨 2가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랬어요. 보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모든 항이 자연수래요. 잘 기억하세요.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려면 첫 번째 항도 자연수, 공차도 뭐가 돼야 돼? 자연수.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모두 다 자연수가 돼야 돼요. 됐지? 야, 됐어 안 됐어? 잘 봐. 이거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일반항 AN을 A 플러스 n-1 D1이라고 하고요. BN을 B 플러스 n-1 D2라고 할게요. 주어진 식부터 먼저 써봅니다. 자, A 플러스 4D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 D2 요거랑 A 플러스 2D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2 요게 A 플러스 D1 요거랑 똑같대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냥 식을 좀 바꿔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연립을 합니다. 얘네 둘이 한번 해요. 그럼 A-B가 사라집니다. 그죠? A-B 사라지고 D1을 좌변으로 보내면 2D1이 되고 7D2 우변으로 보내면 6D2가 돼요.
따라서 D1은 3 곱하기 D2.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요 두 개. 얘네 둘을 가지고 또 해보면 A는 사라질 거고 2D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2는 D1하고 똑같다. 됐니? B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D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요. 그러면 D1 마이너스 D2는 B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B는 얘가 3D2잖아. 2 곱하기 D2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렇죠?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얘를 봐야지. AK하고 BK하고 똑같답니다. 항번호도 똑같고 숫자도 똑같이 나온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만족하는 K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자, 쟤도 한번 식으로 나타내봐요. A 플러스 뭐야? A 플러스 K 마이너스 1 D1 B 플러스 K 마이너스 1 D2 됐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K가 있대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뭔가 다 D2로 만들면 될 것 같기는 한데 A가 안 나와 있죠. 그치? A가 없어요. A가. 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자. 10부터 정리를 좀 해봅시다. D1은 3자 왜 이래? 3 곱하기 D2래요.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3 곱하기 K 마이너스 1의 D2는 B 곱하기 K 마이너스 1의 B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D2. 얘 넘기면 2로 바뀌어요. 그치? 그러면 B를 넘기고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의 D2. 요게 최선이야. 됐습니까? 최선이라기보다는 뭐 A라고 따로 뽑아낼 수 있는데 딱히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됐죠? 얘가 이거를 만족하는 K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A6 빼기 A6 빼기 B4 A6 마이너스 B4라고 하면 A 플러스 5D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D2 됐습니까? A 마이너스 B에다가 얘가 3D2라며 15니까 3 빼면 12 플러스 12D2야.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생겼대요. 그지? 마이너스 2에다가 K 마이너스 1 D2 플러스 12 D2 정리. D2로 묶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됐어? 여기서
최소값이 되려면 K가 커지면 숫자는 K가 K가 얼마가 돼야 돼요? 저게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지금 현지에 없으니까. 뭐 현명한 판단입니다. 현명한 판단인데 0이 될 수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공차가 같을지 다를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저게 잘 봐. 얘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하나만. 요게 딱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공차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말 이해돼요? 앞에 A1, B1이 같다고 하더라도 저게 하나만 있으려면 A1, B1만 같아야 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달라야 되지. 이해돼요? 다 달라야 돼. 그러려면 공차가 다르다는 얘기지. 두 번째, 얘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 그럼 A1, B1도 같고 AN, BN도 다 같아야 되지. 그럼 얘는 둘이 다른 숫자란 얘기가 돼요. 0이 나와, 안 나와? 0이 안 나와. 일단 K 값이 7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어디 계산이 잘못됐나? 뭐 빼먹은 것 같은데요. 뭐가 빠졌지? 잠깐만. 계산상에 살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지? 원래 때 계산했을 때 요거의 최소 자연수 K도 자연수 A A 플러스 2 D1 빼기 B 빼기 Q랑 A 플러스 D와 저해본 거죠. 어등어 왼쪽 맨 밑에 요거? 얘네 둘이? 아니야 요 둘이? 네. 어. A가 없어지고 D1이 옆으로 넘어가면 저게 그냥 기온이 있는 거 아니야? 기온이 아니야. 이거는 얘를 없애고
B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D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항하면 D1이 얘가 3D2니까 3이라서 2배가 된 거예요. 2가 된 거예요. 2D2. 아, 미안. 잠깐만. A-B는 2K 플러스 2. A-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뭐지? 뭐 때문에 그러지 지금? 잠깐만. K가 7은 아니야. 자연수. B가 최대. 2D2. 잠깐만, 한번 해보자. 얘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3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3이 6, 8 곱하기 D2. 8 곱하기 D2. 그럼 뭐 16, A가 D1, D2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K가 3이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A-B는 (3이면) 마이너스 2 D2 마이너스 2 D2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B D2 마이너스 2 D2 10 D2 이게 내가 분명히 계산할 때 K가 1이고 D2가 1이어야 최소값이 나왔거든? 아까 계산했을 때? 왜 그랬지? 네, 요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잠깐 쉬었다가. 삼민아, 저거 일시정지 줘. 자, 다시 봅니다. 여기서 B가 2D2라 그랬고 걔를 우변으로 넘기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A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K 값은 자연수야.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얘도 자연수니까 문제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야! 종쳤어. 그래서 K 값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이고 D2 1일 때가 최소가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얘가 오래 걸려서
자, 다음 2번 볼게요. 2번.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은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이고 AEN 플러스 1 마이너스 AEN이 6이야. 뭐가 되게 대단하게 뭔가가 써있는 것 같아요. 그치?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PQR은 상수라고 돼 있어요. 0도 포함일까요? 아닐까요? 포함이요. 포함하지? 그럼 0일 수도 있겠다. 그쵸?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P가 0이 아닌 경우와 두 번째, P가 0인 경우.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됐습니까? P가 0이 아니면 SN은 몇 차식이 되는 거야? SN이 2차식이 되죠? 자, 정신 차리고 SN이 2차식이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AN은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P가 0이면 SN은 몇 차식이야? 1차식이 되지? 1차식. 그럼 AN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AN을 다 더했을 때 A1부터 N까지 다 더했을 때 1차식이 나와. 그럼 AN은 뭐가 돼야 돼요? 다 같아? 맞아요. 다 똑같은 애가 나와야 돼요. 공차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 이해돼요? 공차가 0이야. 그럼 이때 AN은 고정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하나만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럼 A1, A3가 다 11이잖아. 그죠? 그럼 A2도 얼마여야 돼? 11. 싹 다 11이어야 돼. 이해돼요? 0일 때를 한번 잠깐 볼게요. 얘네가 11이야. 그럼 SN은 11밖에 안 나와. SN이라는 건 11을 몇 번 더해야 돼? N번. 이해돼요? 그럼 SN은 11, N이 되는 거고 결국에 Q는 11이고 R은 0이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봐봐. 모든 수 N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대요. N이 자연수일 때.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애가 말이 돼요? 안 돼요? P가 0인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지? 11, 11, 11, 11, 11이 안 돼요. 왜? 홀수 번째 항에서 짝수 번째 항을 빼면 6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내 말 이해됐습니까? 얘는 안 돼. 그래서 뭐야? 등차 수열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저게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란 얘기야? 6이야. 됐죠? 뭐 홀수번에서 짝수번을 빼든 뭐가 됐든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써봐요. A1은 11이라 그랬고 A3는 얼마? 11이라 그랬어. 그럼 A2는 얼마예요? 5가 나오는데 말이 돼요? 얘는 이해가 돼. 얘가 말이 안 되죠? 뭔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된 걸까? 절대값을 씌워놨나? 그건 몰라. 어쨌든 뭐 A4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A5랑 비교를 했을 때 A5에서 6을 빼면 A4가 나올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자, 잘 눈여겨보세요. 자연수 n이라 그랬습니다. n에다 1부터 집어넣으면 a3 빼기 a2 나오죠. a에다 2 집어넣으면 a5 빼기 a4가 나와요. 3 집어넣으면 a7 빼기 a6이 나와요. a1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a1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sn-sm-1을 했을 때 얘가 an이 되기는 하지만 n은 두 번째 항부터다 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예. 얘가 두 번째 항부터야. 그럼 a1은 뭔데? 별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정신 차려봐.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SN이 2차식이에요. 됐습니까?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여기서 C가 0이면 무조건 SN 마이너스 SN N-1로 만들어진 AN은 C가 0일 때는 N은 1부터입니다. 알겠어요? 빼보면 알아요. 상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기서 와요. C가 0이 아니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되게 돼 있어요. 됐니?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어긋나 있어. 뭔가 어긋나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얘가 두 번째 항부터란 얘기고 저 R이라는 애가 0이 아니란 소리가 돼요. 그냥.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S10의 값은 했습니다. 자, 그럼 AN을 보니까 저기서 AN을 구해보면 AN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항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원래대로라면 첫 번째 항부터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야 돼요. 됐니? 공차가 6이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거에 S10이라고 하면 2분의 그냥 공식대로 해볼게요. 어차피 등차 수열 뭐야? 시그마는 뒤에 가서 또 나올 거니까 10에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n-1 곱하기 d 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일 때지.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보다 얼마나 더 커? 12만큼 더 크죠? 그럼 여기도 12만큼 더 더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 9, 54, 52 맞지? 52, 26, 260, 272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앞에 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실제 모의고사에서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측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라기보다는 문제 풀 때 좀 빠르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SN이 2차식이면 AN은 등차 수열이다.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모르고 풀면 안 풀릴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3번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공차가 뭐래? 양수야. 일단 저기까지는 알겠어요. 다음 방정식 요거의 실근 중 하나가 A5랍니다. 그럼 A5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까? 뭐랑 뭐가 돼요? A5라고 하면 요거의 실근 얘야 정신 차리자. 1 또는 아니 3차식이구나. 미안. 2차식으로 착각했어요. X로 묶어낸다 하더라도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죠. 그치? 공차가 0이면 요게 가능합니까? 잘 생각해봐. 공차가 0이야. 앞에 처음에 항이 예를 들어서 10이야. 계속 뭐가 나와? 10 나와. 가능해요, 안 해요? 안 된다고? 공차가 아니라 A5가 참. 얘랑 비교를 해야 돼요. 어쨌든 얘네 둘이 같대. 이 공차가 아니구나. 미안. 요거라고 하면 A 플러스 4D예요. 얘가 0이야. 그럼 얘가 가능할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식을 써서 한번 봅시다. 식을 써서. 자, A2랑 A10이랑 그냥 같을 때, 그냥 같으면 공차가 얼마야? 0이야. 맞죠? 만약에 부호가 반대라서 요렇게 같아요. 마이너스 D는 A 플러스 9D 요렇게 돼 있으면 넘어가 보면 D는 A는 마이너스 5D가 되나? 이해됐습니까? 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야. 됐죠? 이런 경우라면 A가 얼마야? 이런 경우에 A5가 0이면 D가 0이니까 A도 얼마여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공차가 양수래요. 얘는 아니란 얘기잖아. 그쵸? 공차가 0이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공차는 0이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봅니다. 공차가 양수래요. 그럼 A는 얼마야? 음수가 나오겠죠. 그치?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얘가 0이란 얘기는 A는 마이너스 4D가 돼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0은 안 돼.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5D, A가 마이너스 5D야. 그럼 이걸 계산해봐. 마이너스 D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1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차 양수라며. 얘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3. 그럼 공차는 3이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공차가 3이야. 얘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15. 15항까지의 10항까지의 합. 첫 번째 항. 그 다음 마지막 항 10번째 항이라고 하면 얘가 9번 더해진 거야. 그죠? 요게 9번 더해졌으니까 10번째 항은 1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를 몇 번 곱해야 돼? 10번. 아유, 미안. 10번 곱하고 2로 나눠줘야 합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나오나? 이렇게 된다. 됐죠? 얘야 정신 차려보세요. 빨리 갔다 와. 저 녹화 되고 있는 거지? 자, 4번. 좌표 평면 위에 함수 x세제곱 플러스 kx제곱의 그래프 위에 세 점 A, B, C가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좌표가 각각 순서대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됐죠? 그 다음 얘가 순서대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맞아요? 그럼 놀랍게도 요렇게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기울 가야 되니까. 비슷해요. 비슷해. 네, 거의 맞아요. 공차가 2란 얘기는 여기다가 x좌표가 2만큼 더해지면 y좌표도 얼만큼? 2만큼 더해줘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도 2만큼 더해지면 y좌표도 2만큼 더해지더라. 그럼 x가 증가하는 2만큼 증가할 때 y값도 2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야? 똑같이 증가하죠? 그럼 기울기가 1이란 얘기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자, 다시. 그래서 얘네를 놓고 뭐 베타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 알파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 뭐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내 선생님은 베타를 기준으로 잡고 알파를 베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감마는 베타 플러스 2라고 두고 계산을 할 겁니다. 됐어요? 자, F 베타는 베타 세제곱 플러스 K 베타 제곱 이렇게 돼 있고, 자, F 알파라고 하면 베타 마이너스 2예요. 얘는 베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K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베타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K 곱하기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서 2를 더하면 얘가 될 거고 2를 빼면 얘가 되겠죠. 내 말 이해되니?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K 베타 제곱 더하기 2를 하면 요게 나와. 전개를 할 거야. 자, 먼저 전개하면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3, 2, 6 베타의 제곱 플러스 3, 4, 12 12베타 플러스 8 플러스 K 베타 K 베타 제곱 4K 베타 4K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정신 좀 차려봅시다. 베타 세제곱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K 베타 제곱, K 베타 제곱 이렇게 없어집니다. 됐죠? 요게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여기다가 할 거면 얘가 마이너스 2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 또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돼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써줘야지. 얘 없어질 건 없어지고 남는 거 플러스 12베타. 얘 없어질 거고 남아있고 남아있으려면 4K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위아래를 더해봅시다. 위아래 더하면 좌변은 0이 되고 얘 없어질 거고 24베타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없어지고 4 플러스 4 없어지고 플러스 8K 요렇게 돼요. 됐니? 그럼 K는 마이너스 3 베타 이렇게 된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K가 마이너스 3 베타야. 그럼 이제 갖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영 달갑지 않은 숫자들이 나오네요. 자, 갖다 넣읍시다. 여기다 그냥 넣을까? 아, 그냥 여기서 먼저 계산해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정신 차리고. 자, 여기다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3 베타를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2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거기에 2를 더하면 얘랑 똑같대요. K값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됐죠? 마이너스 2 베타의 세제곱은 그냥 쓰자.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6 아유씨 플러스 2 어디 갔어? 여기다 더하기 2를 하면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6 베타의 제곱 플러스 12 베타 플러스 8 마이너스 3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베타 플러스 4K 이렇게 돼요. 맞니? 마이너스 12 베타 제곱 아니야? 아! 베타 제곱 됐죠? 예. 그럼 4K가 마이너스 12베타 이렇게 되어 있네. 마이너스 12베타 됐죠? 자, 마이너스 3 아이고 마이너스 1 얘랑 없어지고 그럼 좌변은 2가 남고 우변을 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 베타의 제곱 12베타 없어지고 플러스 8 맞니? 됐어. 베타 제곱은 1 그럼 베타가 얼마란 얘기야? 몰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지? 자, 여기 뭐래? 직선 AB의 Y절편이 양수랍니다. 됐습니까? 그럼 베타가 1일 때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랑 C점의 좌표를 봐야죠. B. 일단 B점의 좌표는 베타, F 베타잖아. 그죠? 베타가 1일 때 얘는 1,1이면 마이너스 2가 되나? 그죠?
그 다음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예요. 자,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일 때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 될 거예요. 이해됐니? C점의 좌표는 3,2씩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C점의 좌표는 1,4.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 그랬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X절편이 3이야. 그럼 Y절편은? X절편이 3이면 Y절편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음수지. 근데 여기 Y절편이 뭐래? 양수래. 그럼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됐니? F 감마는 4 나와야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번. 이거 오늘 다 할까 모르겠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4의 최대값은 하고 얘기했어요. A4의 최대값은. 봅시다. A3과 A5는 자연수래요. 그 말은 AR의 제곱, AR의 4제곱, 얘가 자연수라고 했지. 그럼 A2와 R제곱하고 R4제곱은 양수잖아. 그럼 이걸로 추측할 수 있는 건 A가 양수이겠구나 정도까지예요. 됐죠? 그 다음 얘를 계산해보면 2래. 그럼 로그 3에 A3분의 A5가 2란 얘기고, A3분의 A5는 9라는 얘기가 돼서 R제곱이 9야. 그럼 R은 얼마냐 이거야. 모르지 뭐. R은 몰라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됐죠? 플러스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랑 봐야지. 그런 다음에 A2, A3는 음의정수래. A2는 AR, A3는 AR의 제곱, A제곱, R 세제곱. 얘가 음의정수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려면 A제곱은 양수잖아. 그럼 공비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지.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A4라고 하면 A 곱하기 R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27A가 돼요. 됐지?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A4가 최대가 될까 하는 거야. 최대가 되려면 A가 일단은 양수라는 건 알았어요. 그치? 양수 중에서 양수를 곱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음수잖아. 음수인데 최대값이 되려면 0에 가까워야 되지. 가질 수 있는 A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돼요? 이해돼? A의 최소값을 볼 건데, 자, 봐. 여기서 봅니다. 얘를 갖고 봐요.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 그랬기 때문에 9A는 자연수, 그 다음에 81A도 자연수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7A제곱도 자연수지. 아니 뭐야, 정수,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27의 A의 제곱도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정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붙인 게 음의 정수였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걸 만족하는 A 값들 중에 최소가 되려면 얘를 만족하는 최소는 9분의 1일 거고 얘를 만족하는 최소는 81분의 1일 거고 얘를 만족하는 최소는 3분의 1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제곱을 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일단 A제곱이 27의 약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분모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커져야 돼. 그냥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야. 자, 그런다고 해서 여기다 루트를 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연수가 나오려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자연수가 나오려면 분수란 얘기고 분모는 9, 81, 3까지밖에 안 돼요. 그 중에 가질 수 있는 거 유일한 애가 누구야? 3분의 1일 때가 최소겠지. 나머지는 쟤보다 커집니다. 나머지는 자연수예요. 동시에 만족을 하려면. 됐어요? 9분의 1을 하면 얘가 자연수가 안 나오고 81분의 1 하면 당연히 얘가 안 나와요. 요거 때문에라도 A 값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최소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 다음 6번 첫째 항의 정수인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째 항의 정수래요. 그리고 얘는 등비수열이랍니다. 자, A 저걸 그냥 갖다가 일반항으로 좀 써볼 거예요. A1이라고 하면 A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AR의 제곱 5 곱하기 A 곱하기 공비의 A 플러스 AR 요렇게 생겨서 A를 하나 약분하고 또 하나 약분하면 요렇게 지워질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좌변은 2 플러스 2R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5R에 5R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우변으로 다 넘겨서 계산을 좀 합니다. 2차 방정식 풀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R의 제곱 플러스 5R 마이너스 2는 0 3, 1에 1, 2에 마이너스 됐니? 그럼 공비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얘는 일단 그렇다 치고 A6은 0보다 클 때 요걸 찾으래요. 그럼 PQ를 뭔가 조건을 가지고 찾아야겠네. 먼저 AP라고 하면 A가 얼마인지 모르죠? 네. 첫째 항이 정수라는 것만 알고 일단 AP라고 하면 A 곱하기 R의 P-1승이고 A의 Q는 A 곱하기 R의 Q-1승이야. 그래서 AP 곱하기 AQ라고 하면 A제곱 곱하기 R의 P 플러스 Q 마이너스 2인데 얘가 마이너스 18이래. 첫 번째 얘 제곱돼 있죠?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네? 둘 중에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야. 그럼 2에 관련된 곱은 얘가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요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이미 PQ는 자연수예요. 그지? 그러면 P 플러스 Q 마이너스 2가 얼마 나와야 돼? 얘는 그냥 1이 나와야 뭐라도 됩니다. 이해됐죠? 얘가 1이야. 그러면 P 플러스 Q는 3인 거고 얘는 3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면 A제곱이 얼마 나와야 돼? 3의 제곱 나와야지. 그래서 A는 얼마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첫째 항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몰라요. 지금 이 상태에서 A6이라고 하면 아유 좀 옆에다 쓰자. A6이라고 하면 AR의 5제곱인데 얘가 양수란 얘기는 이게 지금 음수죠. 그럼 A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3, 공비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지? 그 다음 PQ가 정확하게 얼마냐. 그래서 PQ가 얼마냐 이걸 봐야 돼요. 됐니?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 두 번째 항 6, 얘네 둘이 곱해야 마이너스 18 나오죠. 그치? 그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란 얘기네. 됐습니까? 그래서 AP 마이너스 얘가 AP고 AQ가 얘예요. Q가 더 크대요, 숫자가.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되니까 빼면 마이너스 9다. 다음 7번. 좀 빠듯하네. 자,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S3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13이 최소값이래.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데, 그럼 14번째, 15번째 가다 보면 점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14번째, 15번째부터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는 공차가 양수가 된다. 제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지? 공차가 양수고 첫 번째 항은 음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째까지는 13번째까지는 음수가 나오고 14번째부터는 양수가 나온다 라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A13은 음수, A14는 양수라고 취급은 하지만 저 식을 잘 보면 등호가 들어갔죠. 그럼 둘 중에 0이 되는 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얘가 0이야. 얘까지는 음수인데 라고 치더라도 S14랑 S13이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엔 영향이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얘가 0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해됐어요? 뭐 물론 둘 중에 하나만 0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조건을 다 따라줘야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잠깐 보류해두고 얘를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12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A 플러스 13D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S6 마이너스 S3은 36이래. 절대값이었더니 S6이 클까요? S3이 클까요? S3이 더 크겠지. 왜? S3이라고 하면 S3이라고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고 A6은 A2, A3, A4, A5, A6 이렇게 더한 건데 생각해봐. A13 앞에까지는 다 음수죠. 얘가 음수가 더 많지. 얘가 더 작단 얘기야. 그럼 잘 보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게 된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와야겠지.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S6 플러스 S3 요게 36이란 얘기고, 자 여기서 얘를 빼면 요거만 남는데 거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A6 요걸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4, 5 더하면 얼마야? 8 나오지. 8 12 그죠? 마이너스 12D가 36이야. 됐습니까?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 플러스 4D는 얼마? 마이너스 12가 나오나? 그럼 A는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갖다 넣어.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12를 갖다 넣으면 D는이 아니고 8D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는 얼마야? 9D는 마이너스 12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D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D는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등차 수열의 합을 봅니다. SN은 S33이라고 하면 2분의 33 곱하기 2A 플러스 32D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A가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12라 그랬죠? 갖다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8D니까 2분의 33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8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플러스 24D가 나오고 마이너스 24가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정리. 33 곱하기 12D 마이너스 12 됐지? D가 정리하면 D는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걸 따라서 만들면 돼요. 됐니? 양변에 12를 곱하면 4, 4, 16 12를 곱하면 18 요렇게 되고 12를 빼면 4 12 마이너스 12D 마이너스 12 여기는 6 이렇게 되겠네. 33 곱하면 120에 12 132 요렇게 되고 33 곱하면 180에 18 198 요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둘이 더하면 네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 8번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 곱하기 A2가 0보다 작대요. 그럼 공비가 0보다 작다는 얘기지. 저거 A제곱 말이잖아. 맞아요? 공비가 음수고 A2, 1, 3 일단 공비는 0보다 작고 A2, A1, A3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얘네 둘이 더하면 2 곱하기 A가 가운데 거의 2배니까 AR의 제곱 A가 약분되면 됐습니까? 넘어가서 R제곱 플러스 R-2는 0이 돼요.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얘가 마이너스 2야. SN 마이너스 1이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SN을 먼저 찾아봐요. SN이라고 하면 2분의, 아이고 2가 아니라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번째 항, 그 다음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는 이렇게 돼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봐.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1 R의 N제곱 3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지?
Sn 마이너스 1을 구하면 3분의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분의 A R의 N제곱. 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등비 수열이 되려면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숫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얼마가 더 붙어 있으면 거기도 나중에 곱해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얘가 등비 수열이 되려면 얘는 없고 얘만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얼마가 돼야 돼? 3이다. 됐죠? A가 3이면 1-R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R이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 N이 얼마?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7은 얼마니? 128? 128에다 1 더하면 129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 방금 종촉력식? 이미 줄였어요. 그 조그만한 이상한 소리? 이제 곧 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수열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열의 합부터 해서 일단 다 나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끝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수능 완성 보겠습니다. 저거 좀 꺼줘.